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위상수학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출제된 문제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에 집합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t를 저렇게 줬는데 t를 살펴보니까 여유한 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여유한 위상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x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유한 위상 공간. 그러니까 여집합이 유한 집합이면 열린 집합이 되는 필요충분 조건인 거죠. 단 공집합 하나 제외하고요. 공집합은 그냥 열린 집합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이제 부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3, 4, 5네요. 3, 4, 5. 그래서 부분 공간이 되겠습니다. 요거 위상을 우리가 TA, 요것을 위상을 TB라고 했죠. 그리고 이 TA, TB 합집합을 기저로 해서 기저로 한 위상을 우리가 T'이라고 해볼까요? T'. 이것을 우리가 이제 A 합집합 B 위에다가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A 합집합 B 이제 새로운 위상 공간이 되죠. 자. 이제 그 XT'에서 여기 지금 이걸 우리가 X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저기 X가 등장을 하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Y라고 하겠습니다. Y라고 하고 Y.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을 세팅을 해 보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T'이라고 했을 때 위상 공간 XT'에서 X는 이제 이게 A 합집합 B가 X가 되겠죠. 그렇죠? 집합 C를 생각을 합니다. C가 자 복잡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A를 표현을 해보면은 A는 0에서 1까지 하고, 그렇죠? 0에서 1까지. 그리고 2에서 3까지. 근데 3은 포함을 안 하네요. 그렇죠? 2에서 3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3, 4, 5네요. 3, 4, 5.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보면 3, 4, 5. 요것이 이제 B가 되겠고요. 얘랑 얘랑 합친 게 지금 A 합집합 B가 되겠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C는 또 어떻게 주어졌냐면 C는 3분의 1에서 3이 아니라 3-n분의 1에서 n이 이제 자연수일 때 그때 찍히는 점들이 이제 C를 이루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3-1을 보면 2죠. 숫자를 좀 표시를 해보면요. 여기가 0, 1, 2, 3, 4, 5고요. C는 2, 그 C는 여기다 표현하겠습니다. 2, 그리고 3-2분의 1, 3-3분의 1, 그 다음에 3-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집합이 되겠어요. 그쵸? 그리고 뭐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3 그 자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제가 표현한 부분이 지금 이 C 집합 중에서 A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빨간색 부분이 3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에 속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TATB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A는 무한집합이죠. 그렇죠? A가 무한집합이기 때문에 여유한 위상을 가진 이 Y의 부분집합으로서, 그러니까 그 부분 공간으로서 A의 위상은 마찬가지로 여유한 위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유한 위상이 되죠. 그런데 B는 지금 유한집합이죠.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TB도 여유한 위상이긴 한데 유한집합에서 여유한 위상을 가하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위상은 뭐죠? 사실 그 여집합이 유한집합이다라는 것은 유한집합 내에서는 아무 조건도 아닌 게 되죠. 그렇죠? 모든 부분집합이 다 유한집합입니다. 공집합 포함하니까 이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그 이산위상이 되겠어요. TB는 B상의 이산위상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 물어본 것은 그 C의 경계 부분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C의 경계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C는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인데요. 근데 C 중에서 그 A에 속하는 부분, C 중에서 A에 속하는 부분, 이 부분은 무한집합이죠. 그쵸?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A상에서 어떤 열린 집합을 잡았을 때 그것이 공집합이 아니라 한다면은 여집합이, 그죠? 여집합이 유한집합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 유한집합이, 그 열린 집합이 과연 이 주어진 C 중에서 A 부분, 이 부분하고 만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원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걸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유한 위상에서 열린 집합은 그 여집합이 되게 작은 겁니다. 여집합이 유한개밖에 원소가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안에 들어있는 거 대부분이란 얘기잖아요. C를 다 피해가려면은 C에 있는 원소를 다 피해가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집합이 C를 적어도 포함을 해야 되니까 무한집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요. 내가 C 교집합 A 부분하고 C 교집합 B 부분하고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 부분을 CA라고 하고 이 부분을 CB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CB는 3 하나만 가지고 있죠. 원소를. 그리고 CA는 3-n분의 1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A에서 아무 원소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원소를 하나 잡으면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방금 논의했던 것을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C의 경계 부분에 들어갈 것이다. 방금 얘기한 건 당연히 이제 C하고 만나는 것만 얘기를 했지만 A상에서 CA의 여집합도 마찬가지로 무한집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것이 그 경계 부분에 속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 A를 꺼냈어요. 그러면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한번 보죠. A를 포함한 열린 집합. 자, 열린 집합인데 이 열린 집합은 E와 F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E는 뭐냐면은 E는 TA에 속하는 것이고 F는 TB에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왜냐면은 이거 U를 그 열린 집합이라 했을 때 U하고 A를 교집합한 게 E예요. U하고 B를 교집합한 게 F예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A를 A에서 뽑았기 때문에 A는
E에 포함되게 되죠. 왜냐면 A는 F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F는 지금 그 TB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A는 그 E에 속하게 되겠고요. 따라서 E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따라서 A에서 E는 여집합이 무한집합인 집합이 되겠고요. 이것이 무한집합이 되겠고요. 이것이 무한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한집합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C라는 것이 절대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C는 무한집합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자, C가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C는 E와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죠. C하고 E가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A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는 A를 포함하는 임의의 근방을 잡았을 때 그 X하고 교점이 C하고 교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A가 C의 폐포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A가 C의 인테리어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이면은 A가 C의 경계 부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는 A를 포함하는 이 열린 집합이 A에서 C를 뺀 나머지 부분, 그거하고 교집합이 없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A에서 C를 뺀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무한집합이죠. 왜냐하면 C는 이렇게 C는 하고 볼 것도 없이 그냥 요 집합에서만 보더라도 C를 빼더라도 무한집합이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죠. 무한집합입니다. 이게 무한집합이죠. 따라서 E의 여집합은 절대로 이 무한집합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은 E하고 A 빼기 C는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쵸? 따라서 C의 폐포에도 포함이 됐고, 그 다음에 C의 여집합의 폐포에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C는 C가 아니라 A는 C의 경계 부분에 포함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B에 속하는 원소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3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B의 위상이 이산 위상이기 때문에 3은 여기에 들어가고, 이산 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TB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은 C의 내부에 있는 거죠. 또 4나 5 같은 것을 보게 되면 4, 5는 TB에 있으면서 3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3은 3을 포함 안 하는 게 아니라 TB에 속하면서 C와 교집합이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4와 5는 C의 바깥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는 얘기는 3도, 4도, 5도 C의 경계 부분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C의 경계 부분은 A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XT' 이것이 컴팩트 공간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컴팩트 공간임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열린 덮개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X의 열린 덮개를 O라고 하죠. O를 우리가 X의 열린 덮개라고 하겠어요. 자, 이 O는 X의 열린 덮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A를 다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O에 있는 원소는 어떤 EF가 존재해서 U라는 것이 E 합집합 F가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E들만 가지고도 열린 덮개, X의 열린 덮개가 구성이 됩니다. 그쵸? 따라서 E들의 모임, 그러면 E 합집합 F가 TA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모임, 요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A의 열린 덮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적당한 E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고 이것은 공집합이 아니겠죠. 열린 덮개니까. 그렇죠? 공집합이 아닌 E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E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E를 생각해 봤을 때 A에서 E를 빼게 되면 이것이 유한집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원소들을 나열을 해볼게요. 원소를 나열하면 여기는 x1, x2 해서 xn 이렇게 유한집합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 x1, xn 각각을 덮는 이 열린 덮개상의 원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xj가 EJ에 포함되고 EJ는 요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OA라고 하겠어요. OA. EJ는 OA에 있으면서 XJ를 포함하는 이런 EJ들이 존재합니다. 만족하는 EJ 존재합니다. J는 1부터 n까지. 그쵸? 여기 지금 x1부터 xn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맞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J들이 여기서 왔다라고 해봅시다. EJ들이 A와 EJ 합집합 F의 교집합에서 왔다라고 해봅시다. 이 J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EJ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내가 EJ, UJ를 얘네들을 다 나열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쵸? E는 처음에 뽑았던 거죠. E는 A 교집합 E
합집합 F라고 하고요. 요거는 어디에 있는 원소냐면 OA에 있는 원소예요. OA. 이것도 당연히 OA에 있는 원소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합집합 F, E1 합집합 F1, EN 합집합 FN, 얘네들은 적어도 A를 덮는다 는 겁니다. 근데 이제 B만 덮으면 되는데 B에 있는 애들은 더 쉬워요. B에 있는 원소는 3, 4, 5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K는 3 또는 4 또는 5에 대해서 이 K가 F'K에 포함이 되도록,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B 합집합 EK 프라임 B 교집합, 그쵸? B 중에서 여기에 속하는 부분만 따로 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거는 O, B가 되겠죠, 그쵸? O가 아니라 그냥 O가 되겠죠, 그쵸? 그냥 각각의 K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커버 못하는 건 B밖에 없었는데 B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이것을 포함하는 이런 F들을 잡아주면은, 그러면 이 합집합 F, E1 합집합 F1, EN 합집합 FN, 그죠? 그리고 여기에 E3', K를 3, 4, 5라고 했으니까 합집합 F3', E4' 합집합 F4', E5' 합집합 F5', 요거까지 해주면, 그러면 이것이 O의 부분덮개, 이렇게 해주면 O의 부분덮개가 되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O를 아무렇게나 잡았죠. 아무렇게나 잡았는데 유한한 부분덮개가 존재했다는 거죠. 이걸 증명을 했으므로 우리가 X는 콤팩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가 제대로 풀렸는지 한번 보면요. 그쵸? 여기 컴팩트 공간임을 보이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증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컴팩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국립국어원에서 이 외래어의 정확한 표현법을 찾아보면 콤팩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한수학회 홈페이지에도 수학용어사전 안내에 콤팩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콤팩트가 제대로 된 용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이제 기출이 이렇게 나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상수학, 좀 복잡한 이런 헤테로스틱한 위상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상수학이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위상수학은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게, 임용에서 물어봐지는 위상 문제 초점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부 위상수학 교재의 초점하고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학부 위상수학의 예제나 문제들은 어디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은, 이론을 전달하고 이론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효과적으로 발례를 찾고, 이런 것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에서 이제 우리가 목적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수학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목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예제보다는 이제 위상수학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예제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예제들을 하려면은 되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잡스러운 이런 예제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상을 섞는다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좀 위상을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연습을 해두면 위상수학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